안녕하세요. 이번 학습에서는 미술품 조사 분석을 위해 알아야 할 조형의 요소와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을 통해 조형의 개념을 알 수 있으며 미술품 조사 분석을 할 때 대상 미술품의 조형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활동의 결과물인 미술품은 조형의 요소와 원리를 통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형은 모양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자연이나 인공의 재료를 이용해 구체적인 형태를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조형의 결과는 시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조형 의식은 자연 환경, 지역, 풍토, 전통, 관습,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향에 의해 나타납니다. 조형 의식은 좁게 보았을 때 한 예술가의 특수성으로 드러나고 넓게 보았을 때 시대적, 지역적 미술의 특징인 보편성으로 나타납니다. 조형은 입체적 표현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었으나 시각예술 전반을 뜻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술에서 조형예술, 조형미술 등으로 말하며 평면 조형, 입체 조형, 건축 조형, 디자인 조형 등과 같이 세분화하여 사용합니다. 미술가는 조형 요소와 원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미술품을 효과적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형의 요소와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의 요소에는 점, 선, 면, 형태와 색과 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감, 원근, 병암, 공간 등이 있습니다. 조형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점은 위치만 가지고 있고 방향, 면적은 없는 조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점은 화면에 배치된 위치, 개수 등 다른 점과의 관계로 형태, 방향성, 공간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의 크기가 점점 크거나 작아지면서 운동감, 공간감의 효과를 줍니다. 점이 화면의 정중앙에 있는 것과 중앙에서 벗어나 위치한 화면의 방향감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선은 2개 이상의 점이 연결된 것으로 위치와 방향을 가집니다. 선은 형태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에는 소묘, 만화 등 선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선은 길이, 굵기, 방향, 밝기, 표현 재료 등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선은 방향성, 운동감을 가집니다. 수직선, 수평선, 사선, 곡선으로 다양한 형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직선으로 건물과 같은 높이감과 깊이감을 나타냅니다. 수평선은 바다의 수평선, 지평선과 같이 넓고 안정적인 구도의 풍경화에서 즐겨 사용됩니다. 사선으로 운동감, 방향감, 속도감 등을 표현합니다. 방사형선은 대상이 집중되거나 퍼져나가는 효과를 줍니다. 곡선으로 부드러운 표현, 운동감이 있는 구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의 조합으로 화면의 조화와 변화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면은 다양한 점과 선이 모여 만들어진 윤곽선의 내부를 말합니다. 선의 형태에 따라 직선을 가진 면, 곡선을 가진 면 등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면은 길이, 너비를 가집니다. 면이 여러 개 모였을 때 색채의 변화를 주어 깊이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형은 점, 선, 면이 만나 생긴 윤곽선으로 생긴 모양을 말합니다. 원형, 삼각형, 사각형 등이 형입니다. 곡선형, 직선형, 구상적형, 추상적형 등으로 형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태는 입체 모양, 즉 어떤 대상의 3차원 입체 구조를 말합니다. 색에 대해서는 지난 2강 빛과 색의 세계 강의에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색상, 명도, 채도와 같은 색의 원리로 점, 선, 면, 형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기온 근법, 팽창색과 수축색과 같은 색의 변화와 특성을 이용하여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질감은 종이나 캔버스, 안료의 재질감 등 대상 표면의 성질을 말합니다. 질감은 촉각적 감각이지만 시각적으로도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조형 요소입니다. 질감을 통해 화면에 풍부한 시각적 변화를 주고 감각의 다양성을 제공하며 공간감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양감은 형태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요소로 부피감과 무게감을 말합니다. 양감은 대상의 크기, 두께, 부피, 무게 등이 모여서 주는 느낌입니다. 회화에서는 대상의 입체감의 표현으로 양감을 느낄 수 있으며 조각 공예, 건축 등에서는 대상의 실제 덩어리감으로 양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암은 대상의 밝음과 어두움을 말합니다. 명암의 표현으로 화면에서 대상의 입체감과 공간감의 효과를 줍니다. 명암은 대상의 양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원근에 대해서 지난 4강 원근법의 세계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원근은 대상에 가깝고 먼 정도의 관계를 말합니다. 공간은 사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을 의미하며 어떤 대상이 존재할 수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거리와 깊이감으로 공간을 나타냅니다. 거리와 깊이감은 색채 변화, 명암 표현, 원근법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조형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 원리는 앞에서 살펴본 조형 요소를 조형의 원리로 결합,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형 원리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통일은 미술을 구성하는 조형 요소들을 하나의 전체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형 요소를 근접, 연속해 배치하거나 반복, 시각적 또는 개념적 요소를 유사하게 구성해 통일감을 부여합니다. 변화는 통일된 요소에 변주된 요소를 가미해 다양성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통일된 요소와 대비되는 요소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조화는 2개 이상의 조형 요소를 어울리도록 구성해 화면에 안정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형 요소를 연결, 반복하는 방법으로 조화를 나타냅니다. 율동은 조형 요소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나타나 리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형 요소를 점진적인 증가, 감소 또는 균등하게 반복하는 방법으로 율동을 표현합니다. 비례는 조형 요소의 전체와 부분 또는 각 부분 간의 상대적인 크기의 비율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상적인 비례를 사용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보편적인 비례 인식으로 황금비, 캔버스와 종이 크기의 비율이 있습니다. 균형은 조형 요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균등한 상태로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조형 요소를 대칭, 방사, 비대칭의 방법으로 배치해 균형을 이룹니다. 대칭은 중심의 상하나 좌우를 같게 배치하는 것으로 균형과 유사합니다. 반복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형 요소를 되풀이해 중복하는 것으로 통일감과 율동감의 효과를 줍니다.
동일한 조형 요소를 2번 이상 배치하여 반복을 나타냅니다. 점이는 조형 요소가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변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조형 요소를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점의를 표현합니다. 대비는 반대되는 성격의 조형 요소를 대립시켜 자극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되는 조형 요소를 배치해 대비를 표현합니다. 강조는 중요한 조형 요소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주제 부분을 주목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형 요소를 반대되는 요소로 대비시켜 강조를 표현합니다.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미술품의 창작은 하나의 조형 요소와 원리만을 적용하기보다 다양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표현하게 됩니다. 조형의 요소와 원리는 개별과 전체의 상호작용 및 연관관계에 의해 최종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미술가는 창작의 기본 언어인 조형 요소와 원리를 가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냅니다. 미술품을 감상하는 감상자도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여 미술품을 감상 해석하는 방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카이 자격증 과정 미술품 조사 분석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6강에서는 미술 재료와 표현, 각양각색 평면 미술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